자, 이 페이지에서는 지금까지 복습한 정역학 및 재료역학 내용을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총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 구조물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 구조물은 세 개의 구조물, 즉 벽에 고정되어 있는 원기둥, 그리고 힘을 받는 원기둥, 그리고 이 두 원기둥을 고정하는 판때기 같이 생긴 이러한 구조물, 세 가지 구조물로 벽에 고정되어 있다. 이 구조물은 마치 이게 손잡이 역할을 하는 것처럼 생겨서 크랭크 구조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원래는 회전해야 될 건데, 이러한 구조물의 형태상 회전하는 것을 고려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적 평형 상태, 힘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개의 힘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러니까 힘의 평형, 모멘트 평형 이런 거 우리가 학습했지 않습니까? 힘의 평형을 찾는 것 자체를 묻는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설사 그것을 묻더라도 별로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힘이 가해지면 이 원기둥 입장에서는, 손잡이 역할은 원기둥 입장에서는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해야 되겠죠. 이 힘은 이 판때기에 또 다른 대응하는 힘을 발생시키고, 그 판때기에 대응된 발생한 힘을 또 대응하기 위해서 판때기 내부에는 또 다른 힘이 여기에 가해져야겠죠. 이 힘은 또 원기둥 입장에서는 다시 대응을 해줘야 되니까 이런 힘이 작용한다면 결국은 원기둥에는, 뿔에는 이러한 힘이 발생. 이 세 조각을 한 덩어리로 보자면 이 힘과 원래 주어진 힘, 두 힘이 대응한다. 뭐 이렇게 찾으면 힘의 균형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파괴가 일어나는 곳은 어디인가 라는 게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인자응력 또는 전단응력을 찾아야겠죠. 그것도 이 시스템에서 최고로 많이 작용하는 그런 점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인장응력, 최고의 인장응력은 인장파괴 또는 인장강도와 비교를 해야 되고요. 최고의 전단응력이 가해지는 곳은 전단파괴 또는 전단강도와 비교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 힘에 의해서 발생되는 응력에는 어떤 응력이 있을까? 우선 이 뿔이나 다른 지점의 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전단응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전단응력은 무시해도 된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학습했던 보의 굽힘과 비틀림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보다는 작거든요. 실제로 계산해봐도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기서 파괴가 발생한다면 그거는 상당히 큰 지점에서,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가장 큰 지점에서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의 굽힘과 비틀림에 주안점을 둬서 이 문제를 분석해 볼 겁니다. 자, 이 물체의 세 가지 구조물인 일단 이 구조물부터 본다면, 여기에 힘이 작용하면 이거를 앞에서 보면 요게 요 원기둥, 그리고 요게 요 구조물, 그리고 여기 손잡이 이렇게 돼 있죠. 정면에서 본다면 힘이 이렇게 가해지고 있다. 그러면 이놈과 이놈, 연결된 이놈은 회전하려고 그러겠죠. 요 점을 기준으로 이놈이 이렇게 회전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죠? 회전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 원기둥 입장에서는 모멘트 또는 토크가 발생하겠죠. 여기 이렇게 이 방향에, 반대 방향에 토크가 발생하겠죠. 이놈을 옆에서 본다면 이 원기둥이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이 손잡이가 있죠. 그럼 여기에 힘이 가해져도 이놈 입장에서는 이렇게 휘려 그럴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비틀림도 발생하고 그리고 굽힘 또는 휨도 발생한다. 그래서 얘는 둘 다 발생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어떨까? 얘는 일단 힘이 이렇게 가해지기 때문에 옆에서 본다면 그냥 힘이 이렇게 가해지는 거예요. 힘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해진다. 앞에서 보면 이렇게 가해지기 때문에 얘는 비틀림이라는 것은 없죠. 얘는 휨 또는 굽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이 넓적한 얘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앞에서 보면 이게 손잡이잖아요. 이렇게 힘을 주면 회전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넓적한 것의 입장에서는 휘는 겁니다. 이게 넓적하다고 해서 이게 비틀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방향으로 휘게 된다는 것이죠. 보의 단면이 이렇게 생겨서 얘의 단면과 조금 다르게 생겼잖아요. 얘는 넓적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휘지 않는 건 아니죠. 뭐 적은 양이겠지만 휘기는 휘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얘도 휩니다. 일단 휘는데 얘를 위에서 보잖아요. 위에서 보면 자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서 보면 여기에 힘이 가해주면 얘는 그림을 그리기 힘드네요. 비틀어지겠죠. 어떻게 그려야 되나요? 이렇게 그리기 상당히 힘드네요. 어쨌든 이렇게 비틀어지죠. 그래서 그릴 수가 없나? 뭐 어쨌든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얘 입장에서도 사실은 비틀림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비틀림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굽힘과 비틀림 모두를 가지는 것은 이거 두 개 하나로만 분석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굽힘만 우리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수업 중에는 그냥 생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학생이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수정을 해 보았습니다. 한 문장을 더 추가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힘이 가해지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단력이 마치 이 힘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계속 생긴다고 그랬죠. 각 면과 면의 전단력이 무수하게 마치 이 힘을 전달하는 것처럼 작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힘도 이 전단력도 사실 이게 X축이고 이 힘 이쪽이 Y 방향이라면 이 전단력도 사실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생략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없는 것은 아닌데 이 전단력은 힘의 넓이를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라면 파이 D4 제곱 그러니까 요 20mm를 여기 집어넣고 요게 넓이가 되잖아요. 이 넓이를 이 힘에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데 뭐 조금 이따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이 값은 보의 굽힘과 비틀림에 의해서 발생하는 값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고려할 가치가 별로 없다. 일반적인 경우에도 이 값은 다른 값도 다 이 기하학적인 구조물의 기하학적인 어떤 값에 의해서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얘하고 연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도 얘가 얘보다 대부분의 경우는 다 낮아요. 그래서 큰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파괴가 일어나는 곳은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죠. 이 파괴라는 것은 이전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분자 간의 어떤 작용입니다. 작용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분자 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물리량인 응력을 우리가 검토를 해 보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조물에서 응력을 계산해서 가장 큰 지점 우리는 지금 어떤 부품 하나에 부서지는 점을 찾는 게 아니고 이 전체에 파괴되는 점을 찾기 때문에 가장 큰 지점에서 그러니까 인자 응력이 가장 큰 지점 그리고 전달 응력이 가장 큰 지점을 찾아서
그것을 비교를 해보자. 그래서 만약에 항복 또는 파괴가 일어나는 값보다 높으면 그게 파괴된다. 그리고 파괴되는 지점은 원이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겠죠. 최대 인증과 최대 전당력 모두를 고려하는 이유가 우리는 이 물체의, 이 재료의 인장 파괴 강도, 인장 강도 또는 전단 강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다 구해서 만약에 인장 파괴가 일어난다면 이 지점에 인장 응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여기다. 만약에 전단 응력, 전단 강도가, 전단 파괴가 발생한다면 이 지점에 전단 강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여기서 파괴가 일어난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